네, 오늘 장 가장 수상한 종목 무엇이 있을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했던 종목들 파헤쳐 보는 시간입니다.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이번 시간 하이투자증권 이건희 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저희 시청자분 떠나지 말라고 잠시 후에 어마어마한 패널분이 온다라고 했는데 네. 어마어마한 건 맞지만 저희가 매주 보는 사이기도 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부정적이어서 아닙니다. 오늘 시장에서 예. 참 재미가 없는 시장이긴 한데 그렇죠. 재미없죠. 그 안에서의 뭔가 숨은 내용들이 있을까 조금 더 뒷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10가지 종목 준비해봤고요. 확인해 보시죠. 오늘 2차 전지가 대거 올라와 있네요. 지금 화장품 1위에 있고 2위부터 6위까지 2차 전지, 그 외 조선, 클라우드,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어떤 종목인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수상한 종목은요. 상한가를 기록한 마녀공작이 차지했고요. 2위부터 6위까지는 다 2차 전지 하락이 컸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오션과 한싹, HPSP,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날 2차 전지를 다뤄야 하긴 하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2차 전지 긴급 진단을 해서 이건희 부장님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네. 오늘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좀 간략한 코멘트, 이 LG엔솔 그리고 오늘 실적 나온 포스코 퓨처엠 이건희 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제가 다운으로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욕을 많이 먹고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 제가 봤던 이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큰 이제 주식을 투자하실 때 투자들이 이제 뭐 전문가들이 보는 큰 뷰가 그러니까 전망들이 항상 중요한데 네. 전망에 따라 주식이 움직이고 실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주식이라고 보면 이제 지금 2차 전지는 전망이 틀어진 거죠. 예상했던 속도와는 네. 좀 달랐다. 그리고 이제 예상했던 전망이 이제 틀어지고 그다음에 실적도 생각보다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전망이 달라졌는데 실적이 잘 나오면 전망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망도 안 좋아졌는데 전망을 했던 것보다 모든 상황들이 안 좋아졌죠, 지금. 사실 미국의 자동차 파업부터 시작해서 뭐 GM의 뭐 생산량 중단부터 네. 시작해서 뭐 축소 생각보다 잘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2차 전지의 성장 동력을 지금 약간 죽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 이제 뭐 중국의 그 배터리의 과잉 생산 이런 것들까지 연관되면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거나 고객을 다변화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 에코프로가 실적이 많이 부러졌죠. 에코프로 네. BM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은 그나마 잘 버텼지만 내년에 대한. 내년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현대차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 우려로 빠지는 것처럼 지금 이제 지금 2차 전지도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호전되기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예전과 지금의 전망이 좀 달라졌다. 그렇다면 우리도 전략을 살짝 수정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은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비중을 축소하거나 그 안에서의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보수적인 대응이 현 구간에서는 이제 실적으로 말해주고 있고 컨퍼런스 콜에서 또 전망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파헤쳐볼 첫 번째 종목, 오늘 이야기하지 않은 하나오션부터 보겠습니다. 3분기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어요. 하나오션이 출범한 이후로 첫 분기 흑자 전환이라는데 실적이 어떻게 좋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일단은 하나오션이 이제 사실은 안 좋은 건 다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었죠. 네. 대우조선해양이 잘했던 걸 뭐냐면 LNG 선박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뭐 삼성중공업도 잘했고 뭐 현대도 잘하지만 대우조선해양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였고 그게 이제 카타르 1차 수주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생각보다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사는 또 생각보다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또 기대감을 또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유상증자도 잘 실시가 돼서 하나그룹으로 또 주인이 또 생겼고, 여러 가지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가 맞아요. 사실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다시 한번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 하나오션만 올라온 게 아니라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조선주가 최근에 빠진 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고요. 조선주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유는 수주가 나쁜 수주는 없어지고 네. 그동안 이제 적자 수주 받았던 건 다 털어내고 있고,
지금 이제 이제 한마디로 돈이 되는 수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조선주를 투자할 때는 수주 베이스가 얼만큼인가를 보고 주가가 먼저 반응을 했는데 지금은 실적을 확인하고 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워낙 조선주가 한동안 오랫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당연히 좋아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수주 베이스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번 생각보다 주가는 더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나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일부 연구원들만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강하게 얘기해도 되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역이 이제 공급망이 이제 재편되는 과정에서 선박의 이슈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코로나 때 굉장히 안 좋았던 이 물류가 이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를 느끼고 이제 발주를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제 선박을 발주하시는 쪽에서는 해운사들은 한 2년 뒤를 보고 발주를 합니다. 2, 3년 뒤를. 2, 3년 뒤는 당연히 좋아지지 않겠어? 라고 지금 생각하고 발주를 하는 거죠. 워낙 경기가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네. 그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지금은 오히려 조선주가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처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뿐 아니라 오늘 조선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에 이들이 부진했던 거는 그 실적의 무언가 잡음이라던가 그런 것보다는 시장으로 인해서 심리가 위축된 탓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오션이 3분기 실적에서도 보여줬다시피 또 앞으로 흑자선언이 전망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기대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맞습니다. 정리했습니다. 그럼 하나오션 업인지 또 이게 업이라면 그 많고 많은 조선에서 HD 현대랑 좀 비교 그 경쟁 구도던데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상대적으로 하나오션은 이제 조선주에서는 좀 약간 밀려 있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하나오션도 올라갈 겁니다. 같이. 올라가긴 한다.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대 미포조선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HD 한국 현대. 조선해양. HD 현대도 마찬가지는 HD 현대는 네. 지주사로서의 이제 자회사들이 워낙 많은데 좋아지는 자회사가 많으니까 약간 주목을 받는 거 그리고 저평가돼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주사는 근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들이 선뜻 지주사를 잘 안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하시고 느릴 수 있다라는 부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오션 업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내에서는 하나오션보다는 그래도 갖고 있는 다른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H현대 현대보다는 하나오션보다는 어떤 종목이 더 좋다고?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뭐 HD 현대중공업 네. 이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한 싹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부 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 전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가 궁금하네요. 예, 저도 이제 찾아봤죠. 네. 예, 네거티브가 아니라 네이티브였더라고요. 네이티브 방식이요. 네. 제가 좀 많이 네거티브여가지고. 근데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어떤 시스템이 이제 보면 기존에 이제 정부 시스템에 보면 행정부 그러면 행정부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같이 통합되어 있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망가지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걸 약간 블록화로 나눠 놓는 거를 네이티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한마디로 이제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이제 대형 통합 방식에서 블록처럼 나누는 구획을 나누어서 시스템을 이제 분산한다. 근데 이제 이게 한 싹이 어떤 회사인지를 보면 망분리라고 해서 이제 일반 개인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일반 대기업들도 보면 망분리를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내 시스템과 사내 인터넷과 그다음에 외부 인터넷을 분리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보의 유출이라든지 개인 정보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기밀 같은 게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 불편합니다. 네. 저도 이제 써보면 사내 PC로 열심히 문서를 작성했는데 외부로 반출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이거를 이쪽 망에서 이쪽 망으로 넘겨야 되고 거기에서 또 외부 메일을 보내는 창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화됐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오면서 반열에 올라오면서 사실은 기업의 정보 누출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망분리를 하는
거에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한싹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면 정부의 시스템도 블록화시켜서 이쪽이 해킹을 당하더라도 이쪽이 괜찮게 하는 기술인데 이 클라우드 뭐라 그랬죠? 네이티브. 예. 네거티브 말고 네이티브. 네이티브. 네. 이 기술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맞아요. 근데 상장 이후에 항상 좀 빠집니다. 원래 계속 요즘에는 약간 고평가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급하게 올라오는 정부 정책 여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향후에 실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내일 추이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제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예, 좀 봐야겠다. 예, 저는 업으로 이제 얘기는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당장 뭐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니고 여전히 이제 정부는 항상 개념을 먼저 얘기하고 그 중요한 거는 이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 지금 예산이 지금 자꾸 주는 추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향후에 진짜 한싹 이걸 수주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도 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네이티브 시스템과 관련한 회사는 맞긴 한데 예, 실제로 그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렇죠. 한싹과 손을 잡을지 예. 요거는 좀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으로만 대응하는 구간이다. 예, 그렇죠. 제가 뭐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일단 업은 드렸는데 예. 테마성이 짙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염두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뭐 사우디 그쪽이 오히려 더 강하게 힘을 받고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그럼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테마일까요? 사우디보다는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오, 그래요?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외네요. 예, 사우디 쪽은 사실은 뭐 20조 뭐 MOU 맺고 하는데 그 안에서 뭐 현대차가 또 공장을 짓고 한다고 하는데 지분율을 보면 사우디 투자 그러니까 정부 기금이죠. 네. 이제 한마디로 우리 국민연금 같은 그런 기금에서 한 70% 지분을 갖고 30%만 현대가 갖는다라고 하면 떨어지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도대체 누굴 위한 기업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대는 다른 쪽에서 돈을 또 벌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된다. 사우디가 그냥 예전처럼 돈을 퍼주는 게 아니라 같이 니네들도 투자를 해라.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진출할 수 있게 그 문을 그렇죠. 열어줄게. 예, 이 정도. 예, 그 정도죠. 이제 장은 열어줄 테니 일부 자금 너희들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얘기는 사실은 우리도 리스크를 같이 안고 가는 거죠. 네옴시티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네. 사실은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나중에는 희비가 엇갈릴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싹 다음 장 업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HPSP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6%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랑 좀 반도체주들의 그 흐름이 엇갈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미국에 있는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아서 국내 기업들이 버텨주는 건지 근데 또 그렇다고 보기에는 오늘 반도체주들이 전강후약인데 예. HPSP만 거의 좀 잘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 회사의 뭔가 개별적인 모멘텀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도체에서 보면 그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이재용 회장까지 직접 날아갔던 네덜란드 회사가 있죠. 네. 예. ARM. 예, 암 말고 그럼요. 그 이름 ASML? 예, ASML. 네. ASML이 ASML과 비슷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HPSP가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세계 유일의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냥 고온 어닐링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스티도 그런 장비를 만든다고 하고 기존에 이제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많은데 고압 수소로 어닐링을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HPSP가 유일한데 한미 반도체 자회사죠. 맞아요. 한미 반도체가 얼마 전에 이 HPSP 지분을 팔아서 심지어 이제 그 TC 본딩 장비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자금을 거기다 갖다 썼는데 사실 그 지분을 팔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너무 워낙 기술력이 좋은 회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직은 우리나라 공정에 많이 쓰이진 않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미세화 공정이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HBM이 지금 이제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우리는 HBM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3세대, 4세대, 5세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사실은 있었던 건데 메모리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AI 반도체 칩에 쓰이면서 사실은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공정들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그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선단 공정을 해서 중요한 핵심 장비 앞으로 무조건 이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HPSP는 상장 때부터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고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DDR5의 이제 뭐 선전, 그다음에 최근에 뉴스를 보면 뭐 2나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TSMC보다 우리가 먼저 삼성이 잘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붙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쪽 분야에서는 나름 이제 뭐 갑니다. ASML보다는 크진 않지만 네. 기술력으로는 거의 ASML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작지만 강한 기업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엄청 작은 기업은 아니지만 해외 예, 기업들과 비교해 그쵸. 봤을 때 해외 기업과 비교하면 그런데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 안에 들어가는 맞아요. 기업입니다. 예. 네. 6%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니까 거의 전고점 그 부근까지 오늘 올라왔었더라고요. 그럼 HPSP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지. 뭐 일단 고점 돌파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사실은 반도체 말고 대안이 별로 없는 시장이죠.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렇게 독보적인 기술 갖고 있고 지금 반도체 시장이 음.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면 이거 무조건 그냥 꾸준히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제 항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면 네.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도 꾸준히 못 가고 흔들면서 가죠. 예. 시장에 그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러니까 보면 뭐 좋은 뉴스가 나와도 빠지고 오히려 이제 기대감이 있을 때 더 많이 올라가고 네. 예, 이게 약간 우리나라 시장의 좀 한계이긴 하죠. 그래서 미국 시장을 가는 분들이 좋은 뉴스가 나오면 올라가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 빠지는 그런 정직한 시장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향후에 실적으로 그건 어차피 증명을 할 거니까 저는 HPSP는 여전히 중심에 놓고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HPSP 다음 장 업 의견 주셨고요. 그럼 혹시 이렇게 국내 기업에서 그러니까 많은 반도체 주 안에서 독보적인 기술 혹은 지금 시장에서 쓰일 수밖에 없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또 있을까요? 많죠. 예. 뭐 있어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한미반도체, TC본. 예, TC본도 장비도 그렇고. 네. 지금 당장 쓰일 수 있는 장비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차세대 장비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옛날 이력을 모르셔서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는 마이크로 서 장비라고 해서 그거는 거의 세계에서 독보적인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 서가 이제 저 톱이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잘 잘라주는 장비를 만드는 걸로 이제 이름이 난 게 한미반도체고 그게 이제 ASE라든지 암코아 같은 회사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그 하나마이크론의 한 100배, 20배, 100배, 200배 가까이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총이. 예, 그래서 지금 ASE는 대만의 후공정 그러니까 오사트 장비, 오사트 회사인데 세계 글로벌 1위고요. 암코가 2위인데 이런 회사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이 빠질 때도 계속 우상향을 했던 이유가 한미반도체의 그 저력이다. 근데 그거를 일부 포기하고 지금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HPSP와 함께 한미반도체도 같이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계속 오르지만은 않으니까 시장 탓에 혹은 뭔가 좀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하락했을 때 그때를 매수 기회를 노려보신다면은 그렇죠.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기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좀 화답해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엔 10위에 올라와 있는 LG 디스플레이 오랜만에 볼게요.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 6,621억 영업 적자입니다. 네. 근데 적자폭이 줄었어요. 예. 그리고 흑자 전환이 4분기에 가능할 가능할 것 거다. 같대요. 요번엔 진짜 믿어봐도 돼요? 계륵 같은 종목이죠. 진짜 그리고 네. LG 디스플레이 제 사실 주식 경험 첫 종목이었어요. 네. 예, 예. 호되게 당하셨네요. 호되게 당하고서는 그때 이후로 네. 뭔가 이게 자극적인 종목만 찾게 되더라고요. 예, LG 디스플레이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형주 그러니까 이름 있는 종목주 중에서 되게 자극적인 종목이죠. 네. 예, 빠지면 사고 싶고 예. 사면 생각보다 안 올라가고. 오르면 갈 것 같은데 내가 예. 사면 떨어지고.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중국의 이제 LCD가 이제 한참 잘 나갈 때 LG 디스플레이가 성장을 했고 사실 애플과 같이 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좀 주춤해졌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애플은 삼성 디스플레이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OLED라든지 대형 OLED의 강점이 있었고 맞아요. 중소형 OLED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장악을 했는데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까지 지금 치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 이제 뭐 8세대 OLED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LG는 6세대까지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좋아질 걸로 지금 올라오는 이유는 애플이 이제 그 아이폰 15부터 OLED를 적용을 했는데 이제 뭐 맥북부터 시작해서 탭까지 다 태블릿까지 다 지금 OLED로 바꾸려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OLED의 시장이 커지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 쪽도 지금 보면 네. 저도 뭐 최근에 차를 이제 바꿨는데 오. 바꾼 게 아니라 샀는데 네. 이게 OLED 패널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계기판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12인치, 뭐 15인치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는데 그런 시장이 커지니까 사실은 이제 OLED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붙고 있고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은 애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처음에 LG 디스플레이를 매매했을 때는 당시 왜 힘들었냐면 중국의 LCD. 그 당시는 LCD판이었기 때문에 힘들었고 이제 LCD가 저물고 OLED로 올라왔는데 또 이번에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쵸. 수요가 줄면서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전방 자동차에도 뭐 운전석뿐 아니라 뒤에 있는 그 사장님석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어디? 그렇죠. 예, 거기에도 VIP 이제 옵션 같은 거 넣으면 이제 네, 다 OLED가 들어간다고 네. 이제 디스플레이 살아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고도 지금 1년 동안 살아나지 못했었어요. 이번에는 좀 믿어봐도 괜찮을지 업앤다운은요? 그 뒤에 옵션은 좀 사실은 좀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예, 앞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업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많이 빠졌다. 빠졌고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도 한 번씩은 애플이 아마 이끌어 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 자동차 회사들도 전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과 같이 동반 성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아이폰 15를 뜯어보니까 한국산 부품이 좀 많았다고 들었어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패널도 있겠지만 다른 스마트폰 부품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많이 네. 보였다고 하는데 애플이 끌어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LG 디스플레이도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트폰 부품주로서 모멘텀을 얻어갈 수 있는 거야? 아예 그냥 이럴 때는 스마트폰 다른 부품을 보는 게 나아요? 지금 어차피 애플 관련해서 LG 노트가 가장 대장이긴 하지만 그렇죠. LG 디스플레이도 패널 쪽으로 이제 더 많이 납품이 된다라고 하면 아이폰 15에는 납품을 뭐 반반하거나 뭐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사실은 이제 대형으로 가면 갈수록 삼성 디스플레이보다는 LG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 거래 관계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착각은 LG는 디스플레이라는 큰 회사를 갖고 있지만 네. 삼성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회사를 삼성전자 밑에 숨겨놓고 있죠. 근데 이 규모는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어디가 더 커요? 삼성이 훨씬 더 큽니다. 아, 예,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아직은 조금 더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고요. 파이를 좀 늘릴 수 있는 필요가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같은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더 확장하는 정책을 좀 피는 게 필요하다. 좋을 것 같다. 네, LG 디스플레이 그래도 이번에 실적으로 적자를 축소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그래도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업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전체 10가지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 어떨까요? 보시죠. 2차 전지는 다 다운해 주셨고 나머지만 업입니다. 마녀공장도 하나오션, 한싹, HPSP, LG 디스플레이 업입니다. 또 이것도 네거티브 이권이라고 또 소문날 것 같은데 그럼 요 업 중에서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 무엇입니까? 네. 저는 HPSP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꾸준히 한미 반도체를 끌어왔던 거는 다들 아실 테고, 네. 근데 HPSP도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관련돼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기업이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알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이쪽이 진짜 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제는 될 것 같다니까 이제 매수가 붙는 거거든요. 사실은 상장을 하는 게 대뷰가 아니라 네. 시장에 관심을 받는 게 대뷰인데 이제 HPSP는 한 번 정도 유행을 탔고요. 두 번째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저는 올라갈 걸로 보는데 한 4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고점이 한 39,000 얼마였던데. 예, 네. 그 고점은 한번 돌파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네.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뭐 시장이 부러지거나 하면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변동성이 크죠 생각보다 크지만
제가 볼 때 뭐 손절가 생각 안 하시고 빠질 때 좀 모으시면 오.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하지만 그 가격까지 내려온다면 또 매수로 해봐도 괜찮다라는 네.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업앤다운 종목 알아봤고요. 이건희 부장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